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타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지켜보면요, 그 프로젝트들의 한 특성이 트리거가 되어서 크립토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단기간에 큰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몇 가지 잠재력들을 파이 생태계에서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이의 가치를 믿고 현재까지 채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파이는 거대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젝트이고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고 실물거래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등 여러가지 특성을 내세울 수 있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자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이 네트워크에 숨겨진 이 모멘텀들,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고 저와 함께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 네트워크의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네, 우리가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나타내는 부동산, 정부 채권, 주식, 탄소 크레딧, 예술품과 같은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의 토큰으로 변형시켜서 해당 블록체인 위에서 중개인이나 어떤 비싼 거래 수수료가 필요가 없이 24시간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 초기 때부터 이 코어 팀들도 충분히 이러한 가능성을 오픈을 해놓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부분이고요. 제가 영상을 잠시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Financial Services Apps for Pi. So these are applications that allow pioneers to access the emerging world of decentralized finance. And we've already spoken to developers building apps to allow people to own fractional pieces of real estate, as well as fractional shares in companies like Apple, Google, etc. 최근까지도 코어팀과 이 모더들의 회의에서는 간간히 한 번씩 이 특징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특성을 얘기할 때는 아주 먼 미래 일처럼 보여질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 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아주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여 했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가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I believe the next generation for markets, the next generation for securities will be tokenization of securities. And if we can have that distributed ledger that we know every beneficial owner, every beneficial seller, we all have our code of who's buying, who's selling, instantaneous settlement. And think about it, it changes the whole ecosystem.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의 여러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되어서 운영이 될 확률은 매우 높음을 레리 핑크도 암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대형 자산 운용사인 이 프랭클린 템플턴도 스텔라 개발재단과의 협력 체결을 통해서 약 80년 역사를 가진 전통 뮤추얼 펀드인 FOBXX를 블록체인에 통합을 해서 해당 펀드의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스텔라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록을 한다, 이렇게 올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스텔라는 이더리움과 함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이 블록체인으로 유입시킨 2대장 블록체인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 이 제니퍼 존슨과 스텔라 CEO 이 디닐 딕슨과의 대화를 보면요, 이런 얘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f the fact that Ethereum went through the merge where they went from proof of work to proof of stake. Yep. Like having run an IT department, just imagine like that weekend, you were going to have this massive re-architecture of all these businesses have been built and you're going to right underneath them going to completely change the platform. And oh, by the way, there's no project manager. There's nobody really in charge. You're counting on this group of people to sort of get it done. And it happens without a hitch. And every business on there. 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참고로 이 스텔라와 파이는 같은 코드를 쓰고 있고 블록체인상 흡사한 장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의 장점을 공부를 해보면요, 파이의 특성이나 미래를 유추하는데 매우 중요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랭클린이 스텔라를 선택한 이유로는 스텔라 네트워크는 매우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프랭클린은 이 인터뷰 자리에서는 이더리움의 단점을 또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토큰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힌트가 있었는데요. 이 프랭클린 템플턴 CEO 제니퍼 존스는 이더리움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자체적인 합의로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큰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였다. 그런 부분들은
이 기관들이 선호하는 타입의 블록체인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한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텔라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한 스탠포드대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의 이 컨퍼런스 내용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토큰화시켜서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블록체인만의 합의가 아닌 이 블록체인과 연관된 인간들의 합의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모든 것들이 탈중앙화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면 그 해당 블록체인의 철학과 이 실물 자산의 토큰화의 이 시스템은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다오 앱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해킹된 자금을 처리하는 방안에서 이더리움의 커뮤니티가 서로 의견들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두 개의 커뮤니티로 분리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드 운영자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으로 두 갈래로 포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것은 탈중앙화라는 특성 때문에 생겨나는 블록체인의 현상이라 하지만 만약 이 블록체인 위에 은행이나 기관들의 실물 자산이 이 토큰화되어서 올라가 있었다면 이 실물 자산 또한 두 가지로 변형이 되는 어떤 카오스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레거시 금융권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토큰화시킨다면 이렇게 탈중앙화 특성이 강한 블록체인을 선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텔라는 기본적으로 포크가 일어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탈중앙성의 한 부분을 포기하고 대신 안정성을 택한 것인데요. 노드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같은 결과값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합의가 될 때까지 정지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는 2014년에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문제점이 일어났던 상황을 한번 다 체크를 해보면요. 2019년에 67분 동안 네트워크가 정지된 상태에서 딱 한 번의 사건이 유일했었고요. 그것도 노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멈춰졌었는데 이 또한 문제점을 찾아서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사 위에 있는 이 솔라나의 예제를 보면요. 솔라나는 현재도 이유를 알 수 없이 블록체인이 지속적으로 정지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현재까지도 디도스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 현재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의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가 되어서 이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인다면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언제든 또다시 터지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아주 큰 문제점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의 코드를 바탕으로 개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스텔라의 장점이나 특성을 모두 갖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도 충분히 어떤 매매 계약서나 부동산 자산 등 그런 정도는 자산을 토큰화시켜서 파이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이런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위해서 좀 갖춰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먼저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 네트워크에 이 스텔라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가 고입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파이 네트워크로 올릴 수 있는 업체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고가 미술품을 구매를 하고 싶지만 이 몇 억에 해당되는 미술품을 한 번에 사기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10파이나 100파이 정도만 내고 이 미술품의 한 쉐어만 토큰으로 구매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또한 그렇게 부분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이 10,000개의 토큰으로 분배가 되어 파이 블록체인에 토큰화가 되어서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은 그중 1개의 토큰만 구매를 하더라도 그 건물의 일부 쉐어홀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몇 초 안에 중개인의 수수료 필요 없이 바로 블록체인에서 즉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충분히 미래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철저한 인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서 파이의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 파이의 탈중앙 KYC 시스템은 미래의 파이코인의 가치를 엄청나게 상승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오픈 AI의 챗 GPT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인간 사회에 어떤 장단점을 안겨줄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샘 알트먼이고 샘 알트먼은 월드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AI 생태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제 인간과
AI의 구분을 하기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 스팸이나 스캠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AI로 인해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컨텐츠들에 인해서 편향적인 정보들, 거짓 정보들이 우리를 현혹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요.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이미 파이 네트워크에서 2023년 2월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웹 2.0의 대명사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트위터는 현재 X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수많은 가계정들이 생성이 되고 또 이곳에서 여러 스팸 활동이 증가하면서 커뮤니티 전체를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코어팀은 지적을 하였는데요. 파이는 이를 탈중앙 KYC라는 솔루션으로 인간 검증을 하고 파이 생태계로 진입시키는 솔루션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 브라우저의 생태계 앱들, 특히 파이어사이드와 같은 소셜 앱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웹 2.0의 소셜과는 완벽하게 다른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계정을 만들어서 참여하기란 불가능하고요. 또 어떤 규정 위반을 하다가 어떤 제재를 당했다고 해서 아이디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렸다가 이것을 자신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그 게시글을 삭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을 위해서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속하게 되면 또 여러 검증자들의 신고와 결정에 의해서 그 글이 삭제 처리가 될 수가 있고요. 대신 그 신고자와 결정자는 결과값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코어 팀은 AI 기술과 맞설 수 있는 방법으로 비용의 발생이라는 솔루션을 제시하였는데요. 기존 웹 2.0 플랫폼에서는 AI 기술을 통해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포스팅을 마구 만들어서 이 정치색이나 원하는 투자 방향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사이드 앱의 특징을 보자면요. AI가 그런 스팸성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이코인의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전략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X나 여러 소셜 활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팸성 DM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미래의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DM이 가족이나 지인으로 위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파이는 이 DM 시스템에서도 비용의 발생을 만들어서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젠 DM조차 파이코인을 스테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수백 수천 파이코인을 소모해 가면서 무작위로 DM을 보내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은 적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AI 시대가 급속도로 발전할수록 이를 대비하고 유저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들이 미래에는 틀림없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